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인도에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세습적 계급제도인 카스트가 있습니다. 최고 계급인 승려 브라만부터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최하위 계급인 수공업자, 하인, 청소부 등인 수드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즉 접촉하면 안 된다는 언터처블인 달리트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이 버린 사람들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의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는 1956년 이틀 만에 50만 명을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는 힌두교가 자신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었고 힌두교를 포기하는 것만이 가촉민이 되는 유일한 길이며 인도의 독립운동과 자신들의 개종운동의 근본적인 추진력은 모두 자유를 향한 열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원치 않게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힌두교도로 죽지 않겠다고 달리트들에게 외쳤습니다. 한 아이가 어느 부모로부터 태어나느냐가 그 아이의 삶 전체를 규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층 이동이 경직되고 계층이 고착된 사회라면 그 사회 저층을 형성하는 그룹은 사회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반드시 청산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특혜에서 농업 분야를 재키로 하면서 농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가 내년에 농어민 수당 전면 도입 등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신속한 뒷받침이 과제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의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 계약 190억 7천여만 원 가운데 도내업체 이용 실적은 55억 1,600만 원인 28.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석 달 넘게 주민과 갈등을 빚는 금산군에서 의회가 이례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혜 의혹마저 불거졌기 때문인데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 인허가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하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는 대전의 규제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하루 평균 40만 6천 명이 대전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FA컵 결승 첫 경기에서 실업팀 대전 코레일이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코레일은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아쉽게 골은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특혜에서 그 농업 분야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농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네. 일단 충청남도가 농어민 수당 전면 도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네, 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충남 대표 농작물은 쌀과 인삼, 마늘 등인데요. 이 품목들의 관세율 인하를 최소화하려면 민간 품목 지정이 급선무입니다. 쌀 변동 직불금도 축소가 예상되면서 WTO가 허용하는 농민 소득 보조금을 새로 도입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일단 내년부터 연 60만 원 수준의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연 20만 원인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을 만 75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각 시군에서도 부담액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네. 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도 걱정을 한시름은 덜 수 있겠군요. 다른 대책은 또 뭐가 있죠? 네, 농산물 가격 안정제 대상도 각 시군별로 2개에서 30개 품목으로 늘리는데요. 다만 쌀과 정부가 이미
이미 시행 중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5개 품목은 제외됩니다. 네. 또 쌀 중심에서 콩이나 밀 등 다른 밭작물로의 전환을 지원해 쌀 중심 직불제를 개편하고 청년 농부와 후계 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급식 확대로 토종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의 결정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한 충청남도가 다양한 농민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향후 수입 농산물 공세를 견뎌야 할 지역 농가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연 60만 원, 월 5만 원의 농민수당으로 해결될 수 없겠죠. 네. 농업의 경쟁력, 또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를 높이는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석 달 넘게 주민과 갈등을 빚는 금산군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죠.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인허가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산군 의회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과 화상 경마장 설치 논란 등 금산군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주민 갈등이 반복되자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따져 물었는데요. 또 사업 승인 과정에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도 직무유기의 결과라며 질타했습니다. 주민들도 지켜보는 자리였는데요. 안일한 행정처리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금산군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위증 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고발할 방침입니다. 예, 기초의회인 금산군 의회가 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군요. 대전의 부동산 경기가 가열돼서 그 규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또 빠졌어요? 네, 대전이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하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는 대전의 규제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 과열 속에 대전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일정 부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더 추이를 봐야겠군요. 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서 그 국내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FA컵 결승 첫 경기에서 실업팀인 대전 코레일이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죠. 네. 어제 경기 상황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대전 코레일 선수들은 어제 K리그 1부 리그팀인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지만 아쉽게 골은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전반전 초부터 강한 공세에 나선 수원에 대전 코레일은 포백 수비로 맞섰지만 볼 점유율 등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수비수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등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지만 두 팀 모두 골을 기록하지는 못하면서 FA컵의 주인공은 다음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두 팀이 홈구장과 상대팀 구장에서 한 경기씩을 치르는 방식인데요. 2차전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예, 대전 코레일 선수들 지금까지도 아주 잘했습니다. 10일에는 전설을 만들길 바랍니다. 응원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조용했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2019 충남 청년 잡다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순천향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청년과 미래, 일자리가 함께한다는 주제로 채용존, 설명존, 컨설팅존, 청년 정책존, 4차 산업존, 직무상담존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철도는 오늘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입석과 좌석을 합친 병합 승차권 구입 제도를 시행합니다.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좌석이 있는 구간은 앉아서 이용하고 나머지는 입석으로 가는 승차권입니다. 한국철도는 또 계좌이체 구매 승차권 환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운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13일까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내년 개교 예정인 가칭 제2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을 공모합니다. 전국 단위 개방형 공모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조건 충족 시 응모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오늘 진잠동을 시작으로 올해산 공공비축 미국 매입을 대전에서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진잠 온천 1동은 시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에서, 내일 오전 신성, 전민, 구죽, 관평동은 북대전 농협 대동창구에서, 11일 오전 노원 1, 2동은 유성농협 자재센터와 외산마을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유성구는 또 사회적 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성구 마을기업인 순둥이 한끼 협동조합에서 양념 꽃게장 만들기,
마을기업 목수의 집에서 주사위 연필꽂이 등 목공체험, 예비사회적 기업인 하나살림기술에서 드론을 이용한 산림방제 시연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됩니다. 유성구 주민이면 누구나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늘 대전시 구봉산 노루벌에서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두 번째 행사로 한반도 고유 중인 미선나무 2,000그루를 심습니다. 이원용 조각전이 오늘부터 13일까지 대전 중구문화원 1전시실에서, 필통의 임복심전은 같은 기간 대전 중구문화원 2전시실에서, 이장원전은 같은 기간 대전 현대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아산, 당진 14도, 홍성 15도, 대전과 논산 17도 등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과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5도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공주에서 백제의 가장 오래된 사찰인 대통사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됐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공주 반죽동 일원에서 대통, 대통사, 대통지사 등의 글자가 남은 기와와 연꽃무늬 수막새 등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대통사의 위치를 찾아가는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백제의 가장 오래된 사찰인 대통사 명문기와 출토와 관련해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이창호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창호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공주에서 백제 시대의 가장 오래된 사찰인 대통사 글자가 적힌 기와가 발견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이 대통사라는 절이 어떤 사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통사는 충남 공주시 반죽동 일대에 자리한 백제시대 절터입니다. 네. 그 대통이란 뜻은 그 한자로 큰 대자에 통할 통자로 이제 적히는데요. 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통불이라는 부처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중국 양나라 무제 연호로도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연구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네. 이 대통사라는 절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백제시대 사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상공유사의 기록에 의해서 그 창건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공유사의 기록을 보면 처음 건축된 연대가 백제 성왕 5년, 그러니까 527년에서 529년 사이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네.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조사라든가 출토된 유물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반죽동 당간지주, 공주박물관 석조 등을 통해서 볼 때 네. 백제시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고려시대까지 되게 오랫동안 네. 영위됐던 중요한 사찰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현재 네. 예, 말씀하시죠. 네, 현재 대통사의 위치로 얘기하는 거는 공주 시내에 사대부고가 있는 그 반죽동 일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을 가장 처음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했던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었던 가루베 지훈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위치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그 명확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성왕 시기에 지어졌다면 이 성왕이 사비 천도를 한 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천도 전에 대통사를 짓고서 천도를 하게 된 건가 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대통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백제시대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쉽게도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지껏 그 위치가 전해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대통사란 이름으로 이제 절일로 사용된 게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발굴조사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백제시대에 처음 만들었던 건물이 지속돼서 사용됐다라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조사를 진행을 해본 결과 백제가 멸망을 하고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이쪽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대지를 조성하는 흔적이 확인이 되는데 네. 그 토목공사에 이 백제시대 기와들이 대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오면서 백제 대통사는 좀 대부분 훼손이 되고 그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를 겪으면서 넓은 대지를 조성을 하면서 대통사라는 그런 절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재건축돼서 사용됐다라고 보고요. 예. 그 조선시대 이쪽에 충청 가명이 자리한 그 지금으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와 같은 되게 중심적인 예. 그 지역으로 사용이 됐고 현재도 지금 되게 많은 시가지로 그러니까 공주 시내로 시가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네. 백제 시대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행위, 그 통일신라 시대에 거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네. 이루어지면서 땅속으로 묻히게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문화재청과 공주시에서 이제 고도보존 사업이라고 해서 구시가지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나마 대통사의 위치를 좀 비정할 수 있는 네. 실마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쉽네요. 그러면 이게 네. 문헌상으로는 삼국 유사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없습니다. 거기에 되게 간단하게만 기록이 남아 있고요. 예. 하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대통사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또 발굴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이라든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는 그런 명문화가 이름이 그러니까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확인이 되면서 그 존재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현재까지는 확인됐습니다. 예. 이 대통사라는 글자가 적힌 기와 또 수막새 등이 발굴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들이 출토된 거죠? 일단 먼저 백제시대 대표적인 연꽃무늬 와당 그리고 네. 대통사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기와 그리고 근본 조사에서만 8,200점 정도의 기와가 출토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대지를 조성했다든가 그런 그 하부 쪽에서 확인된 게 7,000여 점 정도가 다량으로 버려진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유물들을 저희가 세척하고 분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백제시대 대통령, 대자명, 네. 그 도장이 찍힌 기와, 네. 그리고 고려시대 대통사명, 대통지사명 글씨가 새겨진 기와를 확인을 해서 대통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예. 이외에도 이제 도깨별굴이 새겨진 기와, 그 손누름 문양의 안막새, 그 연꽃무늬의 수막새,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보도블록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했던 전, 네. 그리고 백제시대의 세발 그릇 받침 등 토기류 등이 다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 유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어떤 건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기와 등도 이번에 발견이 됐는데 네. 그것들은 그 중간에 이제 기초의 골재로 쓰인 것들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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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나 고려 때 그렇게 쓰여졌다. 백제 때 네, 거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연꽃무늬 와당도 발견이 됐는데 이 와당의 규모를 볼 때 이 대형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근본 조사를 통해서 그 확인된 다양한 와당, 막새 등은 그 석가래를 보호하고 건물의 그 외형을 치장하는 용도로 쓰인 기와입니다. 네. 그리고 글씨가 새겨진 기와와 함께 일반적으로 그 격이 높은 건물이나 규모가 있는 중요 건물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의 사찰을 가봐도 동일한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와당과 같은 막새라 불리는 기와들은 건물의 외형을 더 돋보이게 아름답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실제 사용되었던 철못이 그대로 박힌 와당도 한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네. 그 철못이 박힌 와당의 경우 그 지름이 약 20cm 정도로 되는데 현재까지 출토된 와당 중에 그 크기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통해서 볼 때 석가래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용된 걸로 봤을 때 대형 건물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부여에도 그 고려 때 사찰인 정림사지가 있죠. 네. 예, 이 공주의 대통사도 고려 때까지 있었다고 그러고 아마 그 시기까지는 네. 이 도시 한가운데 큰 절들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 그 대통사의 위치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사학계에서는 이번 발굴조사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사명이 새겨진 기와가 다량으로 나왔다고 해서 네. 대통사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백제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이르는 그런 다양한 명문화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대통사의 존속 시기가 백제시대에만 단순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고려시대까지 매우 길게 네. 사용되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근본 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대지를 만들었던 흔적이 확인되면서 네. 사역의 범위가 통일신라 시대 때 좀 더 확장이 되고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좀 더 확장되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백제시 대통사의 중심 사역이 근본 조사 지역보다는 좀 더 남서쪽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근본 조사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통사의 존재와 조용 시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 대통사의 현재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곳에 있을 것이다 추정만 하고 있던 그런 위치를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었다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 이젠 금당이나 강당터 같은 구체적인 건물터 윤곽이 나오길 학계에서는 바랬었는데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죠? 네, 안타깝게 현재 상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반죽동 일대에서는 4차례, 5차례 정도에 걸쳐 여러 기관에서 발굴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사의 흔적이라든가 대통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지만 대통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흔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조사 면적이 좀 매우 협소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추후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대통사의 명확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일반 주택 신축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부지로만 되기 때문에 보통 조사 면적이 뭐 200제곱, 300제곱, 넓은 데가 500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정말 그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반죽동 일대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많은 보물들이 묻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 발굴 외에도 그 전에도 이 일대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죠?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진짜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죽동 당간지주라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주박물관 쪽에 옮겨져 있지만 이 시기에 그 대통사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석조 2기가 지금 야외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조라면 돌로 된 그릇, 돌로 돌그릇. 만든 큰 이제 물을 담아 놓을 네. 수 있는 그런 예. 그것이 대통사 거로 추정이 되고 있나요? 네, 연꽃 문양이라든가 이런 문양들이 대통사에서 확인되는 와당의 연꽃 문양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일단 대통사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간지주는 대통사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것도 일반적 대통사 당간지주라고는 하고 있고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는 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됐지만 위치는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쪽에 그 정도의 당간지주가 있을 것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대통사절이 유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적 대통사 당간지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사의 대통이 큰 대자, 통할 통자. 이 운수 대통할 때의 그 대통하고 같은 한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발굴 사업에도 운수 대통하셔가지고 앞으로 네. 좋은 발굴이 이루어져서 대통사지가 정확히 밝혀지길 기대를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대통사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발굴조사로 공주문화원 앞 공원부지로 지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와 함께 발굴조사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되면 대통사 사역의 끝자락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부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나오는 자료들을 공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정밀 3D 스캔 작업들을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좀 합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기화가 많이 나와서 웅진기 백제 기화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웅진기 백제 기화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추후 백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제의 가장 오래된 사찰인 대통사 명문기와 출토와 관련해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이창호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정부 지자체 집값 상승 방치 언제까지란 제목으로 대전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집값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에 병변을 일으키는